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키워드를 금요일에 만납니다. 이종훈의 정치 공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정치 테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으면서 회복 중이고요.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정치적 변수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 변수도 이제 함께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 변수라고 한다면 뭐 최근 한 1년 반 사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더욱더 이제 극해지긴 했는데 거대 양당이 좀 과도하게 이 분노의 정치를 좀 재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변수라고 한다면 역시 이게 일종의 병리 현상인데 고독한 늑대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독한 늑대들 중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고독한 늑대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일종의 고위험군에 속한다. 사실은 이번 사건 말고도 향후에도 또 이런 사건들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고독한 늑대에 의한 묻지마 범행,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뭐 여러 차례 발생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국민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런데 뭐 미국에서도 뭐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게 간헐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의사당 난입 사건 같은 이런 것도 좀 발생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평론가님 말씀 이해하기로는 정치 테러는 한마디로 이제 증오 정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네. 언어 폭력을 넘어서 이제 물리적인 폭력으로 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한 특정인의 일탈인 동시에 정치 양극화 증오 혐오 정치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결부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로운 늑대가 굉장히 증가한 상태인데 그 외로운 늑대들 중에서는 방구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정치 이슈를 보면서 예, 그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감정이입이 되면 이런 일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노의 정치를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막 유발한다 해서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러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소화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개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증가한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NS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게 정치권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정치 테러를 만든 환경이 더 조성됐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지금 산업화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정치 진원지는 대부분 정치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각종 의혹, 설 뭐 이런 것들이 뭐 난무하지 않습니까? 거의 저수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또 이 암암리의 이런 흑색선전 차원에서 이런 것들 설들을 막 퍼뜨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유튜버들이 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이제 이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참 공교롭게도 처음에 이거를 유포했던 정치권의 인사들이 이걸 또 인용을 하면서 또 재확산을 또 시키는. 재확산. 예.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약간 산업화 비슷하게 거의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는 두 거대 정당이 진원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두 거대 정당이 굉장히 이제 분노의 정치를 이제 뭐 어떤 연유로건 상당히 유발을 좀 해온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일이 딱 터지니까 이 두 거대 정당은 뒤로 싹 빠져요. 또 뭐 자성의 목소리 이런 거 초기에 전 반드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야 이제서야 이제 뭐 우리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 앞으로도 이런 분노의 정치에 의존하는 한은 이런 그 테러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일종의 좀
크게 보자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일의 재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정치인 테러는 아마도 지난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비습일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이제 정치 테러 그 정치적 유불리를 네. 입에 올린다거나 뭐 따진다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례는 2006년 당시엔 한나라당 승리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2006년 5월 20일이었고 저녁 이제 한 7시 15분 경이었습니다. 이제 유세를 하고 있었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청중으로 가장한 50대 남성이 이제 커터칼로 얼굴을 이제 피습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사실은 선거 분위기가 한나라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웠던 지역이 대전시장 선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이제 그 한나라당 대표가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에 이제 첫 마디가 대전은요 하고 대전 선거 상황을 챙겼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그 대전시장 판세도 좀 뒤집히는 그런 결과를 좀 빚었죠. 그래서 뭐 이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많이 지금 관심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제 대전은요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유정복 그 시장 말씀에 따르면 수술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여론조사 보고를 하려 그러니까 대전은요를 이제 물어봤다는 그런 이제 그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셨고요. 네.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치 테러가 발생하면 자작극이다, 쇼다 이런 얘기가 꼭 따라옵니다. 이 같은 음모론, 선정적인 가짜 뉴스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산업 구조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뭐 그런 각종 설이나 의혹 같은 것들이 그냥 정치권 내에서만 한마디로 여의도 바닥에서만 그냥 이렇게 떠돌다 이렇게 그냥 말고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정보들이 유튜버들한테도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의도에 또 유명한 그 정보지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튜버들한테도 이제 그게 알려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수익 창출 차원에서 확대 재생산을 마구 하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그런 그 유통 과정을 잘 알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근절한다 뭐 양당이 대책 만들어서 뭐 강경 대응한다라고는 하는데 앞으로도 좀 쉽게 사라지지는 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네, 얘기해 주셨어요. 예. 이 대표 피습 사건은 쇼라고 외치는 일부 여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피습당했다고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요즘 같이 이렇게 막 증오가 막 이렇게 증폭되는 그런 그 정치 상황 속에서는 본인이 허문한 말을 한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나도 어쩌면 당할지도 모를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실제로 만나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야, 이러다 혹시 내가 또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좀 엄정한 그런 이제 대응을 좀 요구하고 나선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진상과는 전혀 다르게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후보자들이 유언비어를 역이용할 수도 있고요. 혐오가 혐오를 재생산해서 민주주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도 조금 불비한 점이 있고요. 네. 이게 문화 자체가 좀 그렇게 좀 바뀌어버린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없잖아 있어서 이게 참 없애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뭐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서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제250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이제 당선이 되지 않도록 할 목적 이런 목적으로 해서 뭐 어떤 모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뭐 그런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뭐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이 선거법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사례 중에서 이런 경우는 조금 경미한 사례로 봐요. 그러니까 금전이 오간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는데 이제 그런 이제 좀 법원의 판단의 어떤 기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정치인들이 뭐 허위 사실을 살짝 섞어서 이야기를 해도 비교적 좀 관대하게 봐주는 이제 그런 게 좀 하나 좀 있고요. 더욱이 이제 이번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거법으로도 처벌이 불가합니다. 왜?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좀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 사건으로 오히려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제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이 명확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증거 자료들이 확보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법적 처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른 규제 방법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너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언론 탄압 논란이 또 유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복적 또는 습관적으로 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또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뭐 활동을 좀 중단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정치사에서 테러가 가장 난무한 때는 언제였나요? 역시 해방정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역사 기록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좌우 대립이 굉장히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방에 의한 테러가 굉장히 빈발했던 이제 그런 시기고 뭐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준내전 상태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945년에 이제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사장 이제 암살 사건이 있었고 47년도에는 여운형 선생 근로인민당 당수였고 그 암살 사건이 있었고요. 또 47년 같은 해에 또 설산 장덕수 암살 사건도 있었고 49년 6월 달에 뭐 이제 이건 모두 온 국민이 다 아시지만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 이런 것 등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뭐 이제 1969년도에 김영삼 그 당시 신민당 원내 총무 승용차 초산 테러 사건 이런 게 있었고 73년 8월 달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 이런 것 등이 이제 있었죠. 네. 해외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948년에 인도 간디 암살 사건, 1960년에 JFK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암살 사건, 가장 좀 가까운 시기에는 2022년에 일본 아베 신조. 네. 그 당시에는 전 총리였죠. 총리 암살 사건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치 테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제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접근법이 같이 이제 융합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치 테러를 좀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분노의 정치를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대결이라고 하는 건 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이런 분노나 혐오를 이제 막 강조하고 뭐 유포하고 이러는 것 약간 선동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요즘처럼 이렇게 외로운 늑대가 많은 고독한 늑대가 많은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뭐 의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내전 상황으로 가지 않게 방지를 하는 거에 있잖아요. 말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정치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뭐 여야 정치권 모두 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빨리 좀 복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고독한 늑대를 양산하는 사회 병리적
부분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